더운 여름날 도심 한복판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원한 물을 나눠주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본 한 미국인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윌슨 박사입니다. 미국 EPA 환경보호청 수질관리국에서 15년간 일하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매일 미국 전역의 수질 오염 문제와 씨름하는 워킹맘이기도 하죠. 최근 몇 년간 저희 미국 전역에서 수질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어요. 플린트시 납 오염 사건, 텍사스 정전으로 인한 급수 중단, 캘리포니아 가뭄, 그리고 무엇보다 100년 된 노후 상수도 인프라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미국 상수도관의 40%가 50년 이상 노후화, 연간 6조 갤런의 물 손실. 매일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의실에서 놀라운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상수도 혁신 사례. 1980년대만 해도 상수도 보급률이 50%도 안 됐던 나라가 이제는 99.9% 보급률에 누수율 7% 이하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수기 보급률 95%,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신뢰도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가능했지? 저는 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의 비밀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에 있다는 결론이었거든요. 물은 생존권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이 글에 어떤 전율을 느꼈어요. 미국도 대부분이 공영이지만 문제는 지역별 격차와 운영 효율성이에요. 2만 4천 개의 크고 작은 수도 사업자들이 각각 따로 운영되다 보니 통합 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미 수질관리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한국 파견. 출장 명령서를 받은 순간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저는 출장 준비를 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정수기라는 표시가 보이더라고요. 공항에 정수기가 이렇게 많이 있네. 미국 공항에서는 정수기 찾기도 힘들고 대부분 생수를 사야 하는데 한 병에 $5씩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곳곳마다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공항이 서비스가 좋긴 하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명동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오후 5시쯤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명동 성당 앞 작은 광장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 텐트 하나가 쳐져 있고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는 아이스박스 안에 시원한 생수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게 뭐지? 물장사인가? 퇴근길인지 직장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멀찍이서 관찰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지나가던 정장 입은 직장인 한 분이 할머니께 다가가더니 물 한 병을 받아서는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돈 안 받네. 그 다음엔 교복 입은 학생 2명이 와서 물을 받아 마시고 역시 그냥 깊게 인사만 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제가 미국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미국이라면 길거리 음식이나 음료는 위험하다고 교육받거든요. 또 누군가가 공짜로 뭔가 준다는 것은 사기나 종교 포교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머니가 먼저 권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 마시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건가? 아니면 정말 안전한 건가? 그때 제 휴대폰 화면을 보니 33도라는 빨간 숫자가 떠 있었어요. 정말 찜통 더위였거든요. 오후 6시가 넘었는데도 햇볕이 너무 강했어요. 더운데다 피곤해서인지 목도 마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파란 텐트 아래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향해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물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오시다니. 그것도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요. 당황한 저는 반사적으로 지갑을 꺼내면서 How much?
라고 물었어요.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공짜로 주는 건 없다는 게 제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공짜예요, 공짜. 더워서 쓰러지겠는데 어서 마셔요. 할머니는 차가운 생수병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시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쓰러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보시더니 안쓰러워 하시는 거예요. 완전 낯선 외국인인 저를 마치 자기 손자처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심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특히 910일 이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정말 달랐어요. 아무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오히려 더 챙겨주시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안쓰러워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15년간 수질 전문가로 일하면서 물에 대해서는 뭐든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H2OHEO에 대해서만 알았지 정작 물의 진짜 의미는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 장소인 환경공단 사무실에서 김 과장님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분이셨어요.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도착하고 쉬었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참지 못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제 명동성당 앞에서 할머니들이 무료로 물을 나눠주시던데 저게 뭔가요? 정부 정책인가요? 김 과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보셨구나. 여름마다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할머니들이 더위 먹을까봐 걱정되어서 직접 나오시는 거죠. 직접 나오신다고요? 그럼 정부에서 시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정부나 구청에서 생수나 텐트 같은 걸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네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작년 여름에 하셨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김 과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은 미국 분이시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미국은 길거리에서 이런 거 잘 안 하죠? 네. 사실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위험하다고 교육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든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어디서든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식당에 가시면 물은 기본으로 나와요. 카페, 백화점,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에서는 식당에서도 물값을 받는 곳이 많고, 생수 한 병에 2~3달러는 기본이고 공공장소의 정수기. 그건 거의 찾기 힘들죠. 그럼, 한국은 물이 풍부한 나라인가요? 김 과장님이 잠깐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거든요. 네. 물 부족 국가. 네,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세계 평균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을 나누는 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히려 더 나누고 있다는 건가? 김 과장님, 정말 궁금한데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을 나누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 과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 보면 물 한 잔 주는 게 당연하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일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물을 바라본 시각과 한국 사람들이 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김 과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그럼 오늘 점심 먹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근처에 좋은 한식당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한국 음식 정말 궁금했어요. 김 과장님이 안내해 주신 곳은 환경공단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맛고울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식당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이 물과 컵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물값은 얼마예요? 사장님이 잠깐 당황하시더니 김 과장님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외국분이시구나. 물은 그냥이에요, 그냥. 김 과장님이 제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박사님, 한국 식당에서는 물이 기본으로 나와요. 공짜예요. 공짜라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식당에서 물도 돈을 받거든요. 특히 생수는 메뉴에 가격이 적혀 있고 수돗물을 달라고 해도 별도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나왔는데 제가 주문한 불고기 정식과 함께 작은 찬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저희가 주문 안 했는데. 아, 그건 반찬이에요. 김치, 나물, 콩나물. 이런 건 기본으로 나와요. 이것도 추가 요금 없이요? 네, 반찬은 무한 리필이에요.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김 과장님, 정말 신기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미국 식당은 어떤가요? 제가 미국 식당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니 김 과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물도 돈을 받는다고요? 그럼 목마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대부분 생수를 사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참죠. 박사님, 한국에서는 정말 기본이에요.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가는 게 주인 마음이거든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들에게 물은 정말 다른 의미구나. 미국에서는 물도 상품이에요. 사업자는 이윤을 남겨야 하고 소비자는 돈을 지불해야 하죠. 박사님, 이제 한국의 정수시설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특별한 곳도 가볼 거예요. 특별한 곳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약수터예요. 박사님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지금 가는 곳은 서울 상수도 본부 아리수 정수센터예요. 한강물을 정수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곳이죠. 아리수요? 네, 서울 수돗물 브랜드 이름이에요. 아리따운 물이라는 뜻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수돗물에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탭워터 또는 시티워터라고 부르죠. 정수센터에 도착하니 정말 규모가 대단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한강변에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루에 570만 명이 사용할 물을 만들어요. 안내해 주신 정수센터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570만 명이요? 뉴욕시 인구보다 많네요. 네, 그런데 24시간 중단 없이 공급하고 있어요. 정수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강 원수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말 깨끗한 물로 변하는 과정이 신기했죠. 박사님, 여기서 나온 물 맛보실래요? 직원분이 종이컵에 아리수를 따라 주시더라고요. 정말 마셔도 되나요? 끓이지 않고요? 네, 물론이죠. 바로 마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어요.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우와, 정말 생수 같네요. 그렇죠. 저희도 매일 이 물 마시고 살아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시민들이 정말 이 물을 그냥 마시나요? 네, 당연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수기 통해서 마시기도 하지만 수돗물 자체가 완전히 안전해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매일 수질 검사를 몇 번씩 해요. 생수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정수기 옆에 하얀 종이팩은 뭔가요? 공항에서부터 봤는데. 정수기는 있는데 컵이 없어서 한국도 미국처럼 개인 컵을 들고 다니나요? 직원분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 옆에 종이팩이 물컵이에요. 종이컵을 대신하죠. 물도 한두 모금 정도 양이라 물 절약도 되죠. 저는 그제서야 접힌 종이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박사님, 이제 약수터 가볼까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약수터요? 그게 뭔가요?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죠. 우리는 차를 타고 북한산 방향으로 향했어요. 도시에서 30분 정도 가니 산자락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등산도 하고 약수도 마시러 오는 곳이죠.
주차장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약수터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빈 페트병 여러 개의 약수를 받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이 인사를 드리니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약수 마시러 왔구나. 좋지, 좋아.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며, 외국 사람인가? 김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니,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다고? 그럼 우리 약수 한번 맛보세요. 할아버지가 갓 받으신 약수를 종이컵에 따라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나요? 끓이지 않고 마셔도. 할아버지가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물이 얼마나 좋은데. 나는 30년째 이 물 마시고 있어. 우리 손자들도 어릴 때부터 이 물 먹고 자랐어.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어요. 정말 차가우면서도 단맛이 나더라고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이 물 마시면 몸이 좋아져.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다 이 물 덕분이야. 할아버지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말을 거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주 여기 와서 물 받아가. 집에서 밥도 짓고 차도 끓이고. 그럼 수돗물은 안 쓰세요? 수돗물도 좋지만 이 물이 더 맛있어. 그리고 여기 오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만나고. 주변을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약수를 받아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마셔도 되나요? 당연하지.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자연수를 그냥 마시는 곳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서 돈을 내고 사야 해요. 한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은 정부에서 관리하나요? 관리는 하지만 돈 받지는 않아요. 시에서 수질 검사도 하고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요. 하지만 마시는 건 자유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부가 관리하지만 무료로 개방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자연자원도 대부분 사유지거나 기업 소유예요. 국립공원 같은 곳도 입장료를 내야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거나 싼 생수를 사 마시죠. 하지만 수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마셔온 물이야. 몇십 년을 마셔도 탈난 사람 본 적 없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의심부터 하거든요. 이 물이 안전할까? 정부가 제대로 관리할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면서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박사님, 코이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기관이죠. 그런데 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게 바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한국이 물 기술로 세계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약수터에서 내려와 코이카 본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나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코이카 물사업 담당 이지영 팀장입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수질 전문가시라고 들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이 팀장님이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박사님, 혹시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아세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오히려 물을 더 자유롭게 나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나더니 여러 나라의 빨간 점들이 표시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총 47개국이에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47개국이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나누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 팀장님의 말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박사님, 미국은 어떤가요? 물 기술 지원 같은 거 하나요?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미국도 물론 국제 원조를 하지만 대부분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도 하긴 하지만 한국만큼 순수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한 목적이요? 네, 미국은 보통 원조와 함께 정치적 요구를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때 또 다른 직원분이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베트남 정수장 프로젝트 영상 보여드릴까요? 스크린에 베트남의 한 시골 마을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이에요. 예전에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영상에서 아이들이 흙탕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물을 마시고 설사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에서 정수장을 건설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2년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정수장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제 이 마을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물이 부족했어요. 1970년대만 해도 농촌에서는 깨끗한 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요? 그때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수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수돗물을 아예 믿지 않아요. 특히 불소 때문에. 불소요? 네, 미국 수돗물에는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를 넣거든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나 케네디 주니어 같은 분들이 불소 제거하자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이 팀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정수기는 필수고 그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수만 마셔요. 그럼 물값이 네, 한 달에 $100 이상 나와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역설적이죠?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데 수돗물을 믿고 마시고 미국은 물이 풍부한데 수돗물을 못 믿겠다니. 정말 그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한국이 물 부족 국가면서도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부족해도 나누면 더 풍족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의 고마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죠. 국민들이 동의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나요? 자기 나라도 물 부족한데 다른 나라 도와준다고. 이 팀장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과는 정말 다른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는 해외 원조 예산만 나와도 우리나라부터 챙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코이카를 떠나기 전에 이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이런 얘기 해주세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물을 나누는 마음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물은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도요. 일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지난 일주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들이 건네주신 차가운 물 한 모금. 식당에서 당연하게 나오는 무료물과 반찬들. 정수기 옆에 놓인 작은 종이컵들. 약수터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 KUICA에서 본 47개국 지원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물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까? 동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할까?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물은 상품이 아니라 사랑이다. 물은 이윤이 아니라 나눔이다. 물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다.
12시간 비행 끝에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특별한 나라를 다녀왔어. 물을 나누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정수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옆에 종이컵을 비치하기로 했죠.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